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문제를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끝나고 답안을 이제 받았을 겁니다. 그죠? 그 문제는 실전, 모의고사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원서, 기입형 핵심 정리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60분 동안 아마 오늘 같은 경우는 8문항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부터는 8문항 중에서 오늘은 이제 5문항이 기입형이고 3문항이 이제 서술형이었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4문항 이렇게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요. 그리고 만약에 시간이 더 남는 분들은 원서 기입형 핵심 정리 문제를 늘 제공을 해드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진행은 이렇게 되죠. 우리가 이제 9시 30분까지 오셔서 사실 이제 5분이나 10분 전에 오셔서 미리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죠. 우리 실제 시험에서는 거의 1시간 전에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연습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1시간 동안 모의고사 문제를 풀고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은 여기 이제 원서 핵심 정리 10건, 그거 이제 매 회마다 제가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Introduction to Language 프롬프팅 10판에 대해서 7장부터 12장까지 먼저 드렸고요. 다음 주에 이제 1장부터 6장을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설 강의는 오늘 50분부터 10시 50분부터 12시까지 한 70분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오늘 이제 촬영 때문에 조금 늦게 진행을 했습니다. 자, 원래 이제 개인 상담은 이렇게 이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인원 관계상 아무튼 미리 이렇게 좀 개인 상담을 하는 거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강으로 수강하신 선생님들은 거기 카페에 질문 게시판에다가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카페를 하나, 거기 메뉴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네요. Q&A 9월부터 11월 실전 모의고사 메뉴를 하나 만들어 놓을 테니까 거기다가 질문이나 상담을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지우고. 자, 일단 문제를 먼저 보시도록 할까요? 근데 첫째 장에 보면 좀 인트로덕션이 잠깐 이제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거기 보면은 일요일 날 우리가 이제 강의가 진행이 되고요. 오전, 오후로 이렇게 나눠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문제 범위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제 영어학 하면은 의문론, 음성어학을 포함한, 그 다음에 통사론, 학교문법, 형태론, 의미론, 하향론까지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 안에서 실전 모의고사를 출제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반 언어학과 사회 언어학까지 우리 7, 8월에 시쿠에서 소셜 링귀스틱스를 강의를 했었죠. 그리고 이러한 영역에서 일반 영어나 일반 언어학이나 또는 사회 언어학 이 분야에서 1년에 그러니까 한 문항 정도 이렇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서 이 부분까지 총 망라해서 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수강 혜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 실전 모의고사 문제뿐만 아니라 원서 10건을 제가 1년 동안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월 달에 이제 지금 Linguistics for Non-Linguists 이 부분을 지금 이제 오늘부터 진행을 할 거고, 그거 포함하고 그 다음에 12월 달에는 이제 알코에서 이제 진행하는 Teachers Grammar 부분까지 포함해서 10건이 되는데요. 거기에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발췌해서 기입형 문제로 이렇게 주로 텀, 그 다음 개념 중심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거기에 이미 받으셨겠지만 On Introduction to Language의 1장부터 6장을 먼저 드리지 않고 7장부터 12장을 먼저 드린 것은 이 부분에서 시험이 출제되고 있다는 것을 낯설지만 여러분이 상당히 낯설 거예요. 아마 대부분 기입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제시된 답안을 보고 거기에 짤막하게 발췌된 부분을 읽어보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혹시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카페에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따로 이제 해설 강의에 포함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65문항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마 매회 50문항 내외 정도로 해서 여러분이 충분히 10권 안에 들어가 있는 중요 용어와 개념은 다 정리를 해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상당히 이제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용어와 개념을 알고 있어야 서술형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지문을 읽고 이해하는데 상당히 이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빼뜨리지 말고 반드시 집에서 꼼꼼하게 이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직강으로 이제 수강하신 선생님들은 해설 강의 끝나고 답안을 제출해 주시면 제가 채점을 해서 다음 주에 와서 이제 코멘트를 이렇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받으면서.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0회로 진행이 되는데 두 번은 12주지만 이제 11주차에 마지막 이제 강의가 되는데 왜냐면 12주까지 해버리면은 시험 1차 시험 그 주까지 이제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주를 이제 땡긴 거죠.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는 10회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에 걸쳐서 워크숍과 간담회를 이렇게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인강으로 수강하신 선생님들도 잠시 머리도 식힐 겸 또 이제 그때 가면 이제 원서 이제 또 지원 관련해서 상담을 좀 필요로 하신 분들은 이때를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 14일하고 11월 18일이 이때 워크숍하고 간담회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미리 계획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참고사항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혹시 이제 오해가 있을지도 몰라서, 넣어놓은 얘기인데, 1회부터 2회까지는 출제 범위가, 제가 원래 이제 다른 팀에 있을 때 강의했었던 음성 의문론 형태는 의미는 화용론 부분을 이제 제가 4년 동안 출제를 했었어요. 상당히 이제 좋은 문제를 출제를 했었기 때문에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또 중요한 부분들은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어서 이때 출제됐던 문제를 선별해서 수정 보완 변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이제 변형하고 이제 수정 보완하는 과정에서 약간 실수가 있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이제 수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 미리 말씀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3회부터 11회가 아니고 10회죠. 이게 총 10회로 진행이 되니까 거기에 11회라고 되어 있는데 10회로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음성문론 파트뿐만 아니라 통사론, 학교론, 학교 문법, 그 다음에 일반 언어학, 사회 언어학까지 총 망라해서 이렇게 문제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참고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해설을 하도록 할게요. 일주일 만에 이제 강단에 섰는데,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 느낌이. 자, 좌측에는 문제를 놓으시고, 우측에는 답안지를 이렇게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여기 이제 직강에 오셔서, 문제를 푸신 분들은, 답안지를 받으셔서 거기다 이제 풀으셨죠. 그죠? 실제 이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답안지를 사용을 하셨는데, 우리 인강으로 수강하신 선생님들은 답안지가, 제가 학원에 한번 문의를 해볼게요. 그걸 올려서 똑같이. 근데 여러분이 아마 프린트를 하게 되면은 A4로 프린트가 되기 때문에 B4 용지로 사용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마 구입할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구입하셔서 실제 이렇게 연습을 해보실 수 있도록, 우리가 문제를 발송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융통성 있게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부터 5번까지는 기입형이고, 6번부터 8번까지가 이제 서술형인데, 다음 주부터는 기입형 4문제, 서술형 4문제로 이렇게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어서요. 자, 그럼 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read the passage and fill each blank가 아니고 fill in the blank죠. 왜냐면 여기 블랭크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저도 블랭크를 이제 하나나 2개 정도 이제 넣는데, 최근 유형을 보면은 기입형에서는 거의 블랭크 하나로 이렇게 이제 통일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냥 블랭크 하나 넣는 그런 문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개, 3개, 4개까지 나온 경우들도 있었어요. 옛날 주관식 시대, 주관식에서 이제 블랭크를 넣는 문제에서. 근데 최근은 어쨌든 이제 하나 정도, 또 2개 넣으면 상당히 이제 분산이 돼서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문제를 푸는데. 자, 여기서는 뭐를 지금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 거냐면, 포노로지컬 유니트라는 게 있다.
phonological units. 물론 이 phonological unit는 뭐 syntactic unit, morphological unit, semantic unit, 뭐 pragmatic unit 할 때 그 중에 이제 그 phonological unit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런 것들을 총망라한 다음에 뭐 grammatical unit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phonological 그 unit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려고 한다 이런 얘기죠. 자, phonology is concerned with the way speech sounds are organized into sound system of a specific language 이렇게 돼 있죠. phonology라는 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면 이제 사운드 시스템이다. 그렇죠. 그 음성 체계를 연구하는 것이 바로 이제 phonology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specific language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specific language 중에서도 영어죠. 영어를 이제 그 영어의 phonology, English phonology를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그걸 시험을 보게 되는 거죠. Therefore, we need certain terms. 자, certain terms 밑줄 읽어보세요. 그 특정한 그러한 그 term 이런 걸 우리 이제 사회 언어학에서는 jargon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문어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오늘 거기 그 Introduction to Language 기평 그 연습 그 핵심 정리 문제에도 그 jargon을 쓰는 게 있습니다. To use describing speech and language 그쵸 이런 것들을 이제 기술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이 단위를 미리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이 지문에서 찾아 쓰는 그런 그 기평 문제인데 디스코스는 뭐라 그랬죠 우리가 담화라 그랬죠 담화. 그 다음에 utterance는 발화. 그 다음에 tone unit는 성조 단위. 그 다음에 foot은 음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foot이라고 하는 게 발이잖아요. 그래서 한 음보, 발이라는 게 이렇게 탁탁 걸어가는 그런 그 리듬이 있다 이런 얘기죠. 박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음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리에 이제 이 발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슬라블 음절, 그 다음에 세그멘트, 분절음. 가만히 보면 가장 큰 단위에서 가장 작은 단위. 이거는 이제 소리의 단위죠. 그래서 phonological unit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they are discrete units. 자, 밑줄 그어보세요. discrete units. 우리가 사운드 밸류 쓸 때 그 사운드 그 자리에 discrete를 쓴 분들이 많이 쓰는데 이 discrete unit란 말은 뭐냐면은 분별할 수 있는 유니트다. 다시 말해서 discourse, utterance, tone unit, foot, syllable, segment가 각각의 단위라는 거예요. 이런 단위들을 전체를 다 묶어서 뭐라고 하냐면 discrete unit라고 하는 거예요. discrete units. 그 개념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discrete unit 자체가 이게 무슨 테크니컬 텀은 아니에요. 근데 이러한 이 grammatical 텀을 총망라해서 각각 다른 그런 단위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discrete unit란 말을 쓰는 겁니다. That can be identified. 그렇죠?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디스코스부터 세그멘트까지 각각 단위가 이제 나눠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grammatical 이제 유니트 같은 경우는 뭐 sentence, clause, 그렇죠? phrase, word 이런 것들이 전부 다 discrete unit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phonological discrete unit 중에서 뭐에 대한 설명이냐 이런 얘기죠. 이것은 직접적으로 거의 이제 뭐 테크니컬 텀을 아카데믹 텀을 phonological 텀을 물어본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아마 우리 기출을 풀어봤던 분들 또는 이제 7, 8월에 문제풀이를 했던 분들은 이 용어를 쉽게 아마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foot이라는 단어가요 아주 익숙한 듯 하면서도 아주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단위예요. 2008년도, 이게 2006년도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근데 이 foot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phonological unit였어? 이렇게 이제 생경하게 느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를 통해서 한번 이걸 확인을 해두면 이게 확 박혀버려요. 그래서 discrete unit 중에서, foot을 한번 정해본 겁니다. 자, 이 foot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it begins with the stress level and includes all following unstressed level up to 즉 but not including the following stress level as follows. 요거는 익숙하죠. 어디에서 봤던 거죠? 기출에 들어가 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죠? 물론 그 기출에 패시지에 들어있던 내용은 다른 원전이 또 있어요. 그 원전이 바로 요 예문이 들어가 있는 원전이에요. 아마
그 기출분석 A 교재의 보충 자료에 보면은 그 원전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풋이라고 하는 것은 강약을 합쳐서 하나의 풋이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강으로 시작해서 약으로 끝나고 다시 강으로 시작할 때 그 강 앞까지.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한 풋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 데이터를 보면 여기는 1, 2, 3, 4, 5라는 것은 5개의 풋으로 되어 있는 문장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어떻게 5개로 되어 있냐? 밑에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컨텐츠 워드하고 펑션 워드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컨텐츠 워드는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펑션 워드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스트롱 윅을 우리가 구분을 해줘야 돼요. 그것이 하나의 뭐를 이루냐면 박자를 이루면서 스트레이트 타임드 리듬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 밑에 그래서 결국은 이 풋을 결정하는 것은 뭐냐면 스트레스 레벨이 몇 개이냐가 풋을 결정하는 거예요. 한 문장의 스트레스 레벨이 5개면 5개의 풋으로 우리가 이제 그 유니트가 이렇게 나눠지는 거고, 만약에 3개면 3개의 그 풋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는 3 풋이라고 하지 않고 특별히 얘는 또 fit이라는 복수형을 써요. 보통은 우리가 이제 발이라고 할 때, 족이라고 할 때 이거의 복수형은 fit이잖아요. 근데 음보라고 할 때 풋이라고 하면 저는 풋 이렇게 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쓸 줄 알았는데 그냥 학자들이 그대로 이렇게 이제 쓰더라고요. 이게 복수형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쓴 것 같아요. 물론 의미는 다르죠. 여기서의 풋과 여기서의 풋은 의미는 다른데 우리 의문론에서는 음보라고 하는 거고요. 자, 어쨌든 복수형은 써준다는 거 참고로 기억을 해두시고, 자 보세요. walk가 바로 뭐냐면은 컨텐츠 워드죠. down 컨텐츠 워드, pass 컨텐츠 워드, end 컨텐츠 워드. 그 다음에 connect 할 때 이것이 이제 컨텐츠 워드인데 여기서는 컨텐츠 워드에서도 뭘 구분해야 되냐면 이음절 이상일 때는 unstressed syllable하고 stressed syllable을 구분해 줘야 돼요. 여기서 strong weak을 결정하는 것은 syllable이에요. syllable. 이게 단어 단위가 아니고 사실 음절 단위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볼까요? walk 하면은 이름절이죠? 이름절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strong이 됩니다. 자, 편의상, 시간상 저는 쓰진 않게. 그 다음에 down이 strong이 되죠. down, 그쵸? 이게 한음절이고, 더는 뭐가 돼요? weak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pass to the 할 때 pass가 이름절이고 strong이 되죠. 그 다음에 to the가 weak이 되냐면, 왜냐면은 이제 to는 전치사고 더는 이제 그 아리클이니까 이거는 이제 펑션 워드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end가 명사니까, 그죠? 자, strong이 되죠. strong이 되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of the cannot 할 때, can까지가 다 전부 뭐예요? unstressed level이 되죠? 그래서 weak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왜 또 strong weak으로 하냐면, 스트레스를 받는 음절을 strong form이라고 하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음절을 reduced form 또는 이제 이 weak form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strong, weak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엔 connect 이렇게 되잖아요. 넬의 강사가 있기 때문에 strong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strong만 있을 때는 이것이 one foot이 되는 거예요. weak이 없어도 one foot이 됩니다. 또 참고적으로 앞에 정관사, 부정관사로 시작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또 전치사 구구 같은 경우는 전치사 시작할 수 있죠. 그럴 때는 weak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럼 weak으로 시작할 때는 얘는 그냥 무시해버리면 돼요. 얘는 무시하고 그 다음에 strong부터 foot을 세는 겁니다. 그러니까 strong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되는 거야. 얘는 weak이 뒤따라오지 않는 foot이죠. 그죠? 여기는 weak이 하나, 둘, 세 개가 뒤따라오는데 사실은 이제 여기 하나든 둘이든 세 개든 크게 이 타이밍의 차이는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적절한 인터벌을 형성하게 된다. 스페이스 상으로는 여기가 가장 이제 좁고 여기가 가장 넓지만 실제 말을 할 때는 이걸 적절하게 조절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풋의 개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 foot, 2 foot, 2 feet, 3 feet, 그 다음 4 feet, 5 feet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오케이. 그리고 여기 문장의 맨 마지막은 항상 길어져요. 또 자연스럽게 길어집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나머지는 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내추럴 클래스를 묻는 문제가 이제 디스틴티브 피처로 이제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내추럴 클래스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 또 그렇게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내추럴 클래스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그 place of articulation, 그죠? man of articulation, who is sing 이렇게 이제 크게 나눴었잖아요. 이런 것도 전부 다 내추럴 클래스라고 하는, 내추럴 클래스는 자연 집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연 집단 중에서 이제 approximate를 이제 물어본 건데, 자, 그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내추럴 클래스의 개념을 보면은 자연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set 집합체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bilabial sounds 하면은 그 자체도 푸, 부, 무 이것이 모여서 뭐가 돼요? 하나의 셋이 되는 거죠. 집합체가 됩니다. 그것도 일종의 내추럴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스탑 사운드만 따로 모아놓으면 그것이 내추럴 클래스가 되는 겁니다. 그죠? 시빌런스만 따로 모아놔도 내추럴 클래스가 되는 거야. absent만 따로 모아도 내추럴 클래스가 되는 거야. sonorant 따로 모아도 내추럴 클래스가 되는 거야. 그죠? 슬래빅 컨소넌트인 라고 이렇게 묶으면 걔네들이 또 내추럴 클래스가 되는 거야. 리퀴드하고 글라이드가. 리퀴드하고 네이저리. 그죠? 자, 그런 걸 우리는 내추럴 클래스다. 이렇게 개념적으로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거기 이제 세 번째 줄 끝에 보면은 natural classes defined as distinct features, distinct feature에 의해서 정의가 된다. having reference to the articulatory or acoustic phonetic properties. 우선 articulatory 같은 경우는 place, manner, voicing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acoustic phonetic property에 의해서 묶여지는 natural class를 우리가 이제 알고 있다면 바로 sibilant sound죠. 그죠? 얘네들은 이 프리퀀시를 갖는 히싱 사운드로서 스즈, 쉬즈, 취지 사운드가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플레이스도 다르고 매너도 다르고 보이싱도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쿠스틱 포네틱 프로퍼티를 공유하고 있어요. 같은 그런 성질을 쉽게 얘기하면 이제 좀 시끄러운 소리예요. 좀 주파수가 높은. 그런 것도 전부 다 뭐다? 내추럴 클래스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거기에 조금 낯선 게 있네요. 보니까 man of articulation, place of articulation, voicing and continuance. 이건 또 뭘까요? continuance. 공기의 흐름이 지속적으로 지속적인 그런 경우가 있고 공기의 흐름이 끊기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distinctive features는 나눴던 거예요. continuant하고 non-continuant. 자, continuant는 어떤 소리가 있어요? 공기가 계속해서 막힘이 없이 나가는 소리. fricative, 그죠? 그 다음에 liquid, glide, 뭐 굳이 vowel도 넣는다면 거기다 포함을 시키는 거야. 그게 continuant. non-continuant는 공기가 구강에서 막히는 소리죠. 그래서 non-continuant는 뭐가 있어요? stop. 그 다음에 affricat도 non-continuant입니다. 일단 한번 막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거, sonorant 중에 non-continuant가 있어요. nasal sound. nasal도 뭐가 있어요? 무, 느, 응인데 얘네들이 구강에서는 막혀요. 양입술에서 막혀서. 그래서 bilabial nasal stop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alveolar nasal stop이 있고 villar nasal stop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디서는 막히지는 않아요. 비강에서는 막히지는 않아요. 그죠? 이게 이제 비음이기 때문에 이제 이 필름이 내려와서 공기가 이제 콧구멍을 통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기준이 구강이 막히느냐 막히지 않느냐를 가지고 distinctive feature를 따질 때는 continuant, non-continuant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내추럴 그 클래스 중에서 뭐는 produced by the vocal organs. 이거는 이제 그 articulation이 어떻게 이제 발생하느냐 그걸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blank 여기 이제 복수형이 되겠네요. 그죠? 일단 단수 기입형에서는 단복수 구분을 해줘야 되고 제가 뭐 채점 기준이 정확히 어떤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아마 철자가 틀린 경우는 점수를 그렇게 후하게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예 안 줄 수도 있고 저는 게 조금 그래도 0.5점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채점 기준을 잡았는데 그 다음에 단복수 구분하는 것도 0.5점밖에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복수 구분하는 것도 우리가 이 프랙티니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맥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being brought sufficiently together to create audible modulation of the airstream. airstream이라는 건 공기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한자로는 기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audible modulation이라는 것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라는 건 들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한 어떠한 그 모양을 이제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but without any friction, 마찰이 일어나지 않죠. 마찰이 일어나는 순간 프리커티브가 되는 거예요. 그죠? 프리커티브가 되지 않는 나머지 소리,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이런 얘기죠. 자, as shown in the example, 밑에를 이제 보시면 they are found in the third onset of triple onset. 자, 트리플 온셋은 우리가 또 그 포노테틱 컨스트레인트가 있다는 거 우리가 많이 이제 문제를 풀어봤었습니다.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트리플 온셋을 보면 C1, C2, C3, 그다음 바울이 이렇게 오겠죠. 그래서 C1은 항상 뭐가 오죠? 프리커티브 스가 오죠. 그 다음에 C2에는 항상 뭐가 오죠? 프트크가 오죠? 브이슬리스 스탑 사운드가 옵니다. 푸나, 트나크. 그 다음에 C3는 선택적으로 뭐가 오죠? 바로 여기 리퀴드나 그 다음에 글라이드가 오게 되죠. 요걸 지금 요게 서드 온셋이니까 세 번째 온셋에 해당되는 소리가 바로 요 블랭크에 들어갈 내추럴 클래스다 이런 얘기죠. 자, 이거는 제가 그 출제했었던 두 개의 문제를 융합해서 새로운 문제를 만든 건데 답은 같죠, 그죠? 브락스먼트라고. 근데 우리가 실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면 정답을 나중에 확인해서 모르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배우지 않은 게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알고는 있는데 그 답을 찾아가는 그런 그 과정이 문제죠. 그죠? 문제를 어떻게 출제하느냐에 따라서 답은 정해져 있는데 답은 어프락시먼트 하나인데 그 어프락시먼트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패시지하고 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연습을 하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은 공부량이 좀 부족해서 답을 보고도 이건 처음 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제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가 다 공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물어본 거죠. 그죠? 이걸 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글라이드, 요게 글라이드, 그쵸? 글라이드고 얘는 리퀴드. 화름이라고 해서 얘네들을 합치면 뭐가 되는 거예요? approximate. 번역하면 이걸 이제 접근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공기 흐름이 좀 모음보다는 그렇게 자유롭지는 않지만 상당히 이제 그 다른 자음보다는 스탑이나 프리커티브나 애프리컷보다는 훨씬 더 자유로운 그러한 이 소리가 바로 approximate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우리가 그 세 번째 그 온셋을 파악할 때 철자만 보면 안 됩니다. 거기 밑에서 두 번째 보면은 스큐가 있죠, 그죠? 스큐 할 때 철자는 SKEW잖아요. 근데 요거를 발음교로 적으면 어떻게 돼요? 요렇게 되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우 사운드가 이렇게 납니다. 그러니까 C1, C2, C3가 되는 거예요. 여기를 봐야 되는 거죠. 이거를 발음기호를 적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발음기호를 이제 적어준 것은 조금 난이도가 좀 낮아진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스퀴즈 할 때도 마찬가지죠. 스퀴즈 할 때도 여기 있는 발음기호를 적어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여기 W 소리가 들어가죠. 글라이드 소리가 들어가야 스키가 아니라 스키 이렇게 되는 거죠. 스키. 이렇게. 자, 그걸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다 소노런트죠? 어프락시먼트는 당연히 소노런트가 됩니다. 물론 이제 어프락시먼트가 소노런트고 또 뭐가 소노런트죠? 우리가 매너에서 네이절 사운드도 소노런트. 걔는 스탑이면서 소노런트예요. 네이절 스탑은 소노런트고 오랄 스탑은 압선트고 애프리컷이나 프리커티브 전부 다 압선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이게 조금 헷갈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우리가 이제 서답형 기출에서는 서픽스를 넣는 문제가 있었죠, 그죠?
근데 거기에 데리베이션을 썼던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형용사로 써야 되기 때문에 데리베이셔널이 이제 정답인데, 혹시 다른 답을 쓴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 필라소프티닝이라는 건 뭐냐면은 거기에 설명이 되어 있지만 크나 그 사운드가 각각 스나 쥐로 바뀌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1번 데이터를 보면은 그 사운드가 스로 바뀌는 경우고,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 그 사운드가 크그가 필라 사운드거든. 근데 요것이 이제 요렇게 바뀌는 현상이 소프트, 좀 부드러워졌다. 그래서 필라 소프트니 영국의 연화? 하여튼 부드럽게 변한다 이런 얘기죠. 연자가 이제 그 부드러울 연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하는 현상. 자, 그런데 3번 데이터를 봤더니 크는 맞아요. 블레이크 할 때. 그리고 똑같이 여기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서픽스가 붙어서 데리베이션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데리베이션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어를 derived word라고 해요. 그걸 우리는 파생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특히 applied English phonology에서 보면은 이 derived word란 말을 많이 쓰고, 또 뭐를 많이 쓰냐면 morphologically related, 이 단어를 정말, 이 표현을 정말 많이 씁니다. 그 트라이슬래빅 렉슨에서도 마찬가지예요. morphologically related, 거기도 마찬가지로 데리베이션이 일어날, 즉 서픽스가 첨가될 때 트라이슬래빅 렉스닝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죠. 자, 요거는 스로 변하지 않고 그대로 크로 갑니다. 그죠? 자, 이런 차이점도 우리가 이제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이미 지문에 설명이 되어 있지만 크나 그가 포함되어 있는 그 루트가 어원이 라틴이나 프렌치일 때는 이런 필라소프트닝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어원이 라틴어나 프랑스어가 아니고 원래 게르만어니 잉글리시인 경우에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구분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일어나는 환경을 보면은 어떤 환경에서 일어나죠? 하이 바울이거나 딥송. 딥송 요것도 하이가 됩니다. 그죠? I 이렇게 되니까 I에서 E로 올라가죠. 그래서 그 E 사운드, 하이 바울이나 그 다음에 이제 딥송 I 그 앞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더라. 물론 얘는 어디에 있는 소리냐면 서픽스에 있는 소리죠. 서픽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이런 필라소프트닝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루트가 라틴어나 프랑스어에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데리베이션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그 서픽스에 E나 I가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 크는 스로 변하고 그는 G로 변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 예를 보니까 1번에 cynic, 우리가 이제 unreleased 되기 때문에 크 사운드가 잘 들리진 않지만 그 C가 크 발음 나는 거죠. 그래서 cynicism이 아니라 cynicism. 그래서 C로 스로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critic 하면 criticism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romantic, romanticize, eyes가 붙을 때 I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critic, criticize. 자, 어쨌든 E나 I 앞에서 스로 변한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analog. 여기 analog 할 때 UE를 갖다 붙일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 영국식하고 미국식이 이제 철자가 좀 다른 경우가 있어서 analog가 analogy. 요거는 이제 그 강세 위치도 이제 달라지죠. 그죠? analog에서 analogy 이렇게 바뀌니까요. 그 다음에 pedagogue. 이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pedagogy. 그래서 그가 G로 바뀌는 이런 현상, 요걸 필라소프트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 밑에서 세 번째 줄 가운데 보면은 이런 것들은 필라소프트닝은 morphologically related. 자, 형태적으로 관련이 있다. Therefore, 따라서 they are all derived words. 얘네들을 봤더니, 즉 이렇게 스나 G로 바뀌는 현상을 봤더니 얘네들이 전부 derived word라, 파생어더라. 그래서 they must observe 뭐를 준수해야 되냐면 morphological and phonological constraint. 자, morphological constraint 같은 경우는 이 suffix가 붙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phonological 그 derivational constraint 같은 경우는 이런 환경에서 그렇다는 거죠. 다른 게 아니라 이럴 때만 그렇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 사운드를 스 사운드로 끌어당기려면 뭐가 끌어당겨야 되냐면
이거 이제 높은 위치에 있는 이나 I 사운드가 뒤따라 와야 거기에 조금 이제 이 동화 현상이 돼가지고 스 위치로 바뀌는 거거든요.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뭔가 유인하는 게 있어야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데리베이셔널 컨스트레인트. 우리 모폴로지에서 데리베이셔널 컨스트레인트는 synthetic constraint, morphological constraint, phonological constraint, semantic constraint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분했었죠, 그죠? 오케이. 그런 걸 총망라해서 derivational constraint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경향에 맞춰서 이제 출제를 해본 거죠. 오케이. 자, 그다음에 4번. 여기서 심각한 그런 이 실수가 있었는데 오타가 있었는데 뭐를 바꿔야 되죠? 그게 없으면 이게 제대로 데이터 설명이 잘 안 되는데 여러분 그냥 읽었어요? 그거 빨리 찾아보세요. 어디를 뭐로 바꿔야 되나요? 그러면 답을 뭐 나올 수는 있는데 여러분 그걸 확인을 못 하셨나 모르겠네요. 일단 보겠습니다. 이 remember 동사는요, 기본적으로 얘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remember는 우리가 inference, 추론에서 의미론에서는 entailment하고 presupposition을 구분하죠. pragmatics에서는 impliculture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inferred meaning인데 추론하는 의미가 semantic에서는 presupposition, entailment, pragmatics에서는 impliculture 이걸 이제 구분해 줘야 되는데 이 remember라고 하는 동사는요. 아이고. 요거는 presupposition을 먼저 쓰죠. presupposition을 유발하는 factive verb가 될 수도 있고요. entailment를 유발하는 자, 무슨 동사라고 그러죠? 그런 걸? 요거는 알아둬야죠. factive verb하고 non-factive 우리가 구분하는 거. 그 다음에 implicative verb하고 non-implicative verb 그거 구분하는 거. implicative. 답이 그래서 implicative예요. 여기서는. 우리가 이 문제도 다 풀어봤던 거예요, 사실은. 기출, 그 다음에 제가 어쨌든 4년 동안 냈던 문제 중에서 물론 제 문제를 뭐 처음부터 다 이렇게 풀어보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뭐 처음 보는 분들도 있겠죠. 자, implicative. 요걸 이제 물어봤던 거거든요. 이제 counterpart로. 자, 근데 이 remember 동사가 그렇다면 이 presupposition과 entailment를 유발하는 동사로서 factive verb가 될 수도 있고 implicative verb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 complement, 보충어를 어떻게 취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1번 데이터를 보세요. But remember that 여기는 complement가 보충, 우리가 이제 이제 보충절이라고 하는 거죠. 대절이 왔죠. 자, 그다음에 B는 But remember to take the trash out. 여기는 투부정사가 왔죠. infinitive clause가 왔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고등학교 문법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remember 동사는 동명사를 취할 수도 있고 투부정사를 취할 수도 있는데 의미가 다르다고 하죠. 그래서 remember가 동명사를 취하면 이미 지나간 과거를 기억하는 거고 투부정사를 취하게 되면은 앞으로 일어날 미래 이렇게 과거 미래를 딱 구분했잖아요. 근데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과거형이 쓰이면 여기 1번 B처럼 과거형이 쓰이면 이거는 단순 미래가 아니에요. 그냥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가 아니라 이미 이행이 된 과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A를 볼게요. But remember, 기억을 해냈습니다는 얘기죠. He took the trash out. 그죠? 쓰레기를 갖다 버렸다라고 하는 이미 기정된 사실이죠. 기존화된 지금 이미 이 행해진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기억해서 내가 쓰레기 버렸지. 또 내가 뭐하러 또 나가지? 이럴 때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뭘 해놓고도 기억이 제대로 안 나서
다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쓰레기 버렸던 기억을 하낸 것이고요. 그 다음에 Bob remember to take the trash out. 이것도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Bob remembers하고 현재형으로 쓴다면 아직 쓰레기를 버린 그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은 경우죠. 그러나 과거형을 쓰게 되면 일반적으로 과거형을 쓰게 되면 쓰레기를 버렸다는 사실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억해서 쓰레기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B처럼 Bob took the trash out이라고 하는 팩트가 전제된 거예요.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여기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1AB는 이 문장을 guarantee예요. true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1AB가 각각 true이면 B도 true라는 거야. 이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자, 거기 보니까 both the sentence 1A, 1B imply 이런 걸 이제 보통 이제 편의상 imply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뭘 의미하냐면 the sentence 2 is true라는 것을 imply 또는 뭐 guarantee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But the implicational relationship 그러나 이 함축된 관계 that 1A bears to B 그러니까 1A가 to B에 대해서 그러한 그 관계는 is different from the one that 1B does. 1B가 B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봐서는 1A, B 각각이 true라면 2도 true라는 거 우리가 알죠. 그죠? 그렇게 인식이 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B도 사실인 거야. 맞아요. 그런데 그 implicational relationship을 보면 다르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이제 테스트를 해보냐면 3번처럼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as in 3에서 보는 것처럼 when 1A is negated, questioned. 자, 그래서 이제 이 부정문을 만들어 보거나 의문문을 만들어 보게 되면은 여기 하나 더 있죠. 조동사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presupposition 그 테스트라 그래서 어쨌든 여기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그러면 the resulting sentences. 자, 그 resulting sentences 결과는 어떻게 돼요? never implies to. 자, 그 to를 결코 imply 하지는 않습니다. 아니요, 이게 never가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negate를 해보세요. negate를 해본다 하더라도 또 의문문을 만들어 해본다 하더라도 he took the trash out이 사실이라는 거 변하지 않아요. never가 아니라 always라고 바꿔줘야 돼요. always imply 항상 to를 imply 합니다. to가 사실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건 지금 제가 착각을 해서 잘못 썼어요. 됐죠? 그럼 바뀌지 않습니다. negation이 됐든 그러면 요건 무슨 관계라는 거예요? 1A는 B를 presuppose 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전제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this suggests 이것은 뭐를 암시해 주냐면 that the complement of remember. 자, compliment는 누굴 얘기하는 거죠? remember의 compliment니까 대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he took the trash out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A에 있는 compliment는 is presuppose 전제된 거다. 즉 다시 말해서 주어 여기에 그 다음에 remember that 주어 동사 이렇게 완전한 절이 나오잖아요. 그럼 얘가 remember가 여기 있는 compliment를 얘를 우리는 compliment라고 하는 거야. 보충어다 이런 얘기죠. 그냥 학용법적으로 이제 그라마티컬 펑션을 얘기하면 이제 목적어인 거죠. 목적절인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remember가 그 취하는 그런 컴플리먼트를 뭐 한다? presuppose 한다. 우리 기본심화 과정에서도 presupposition하고 entailment 많이 이제 구분했었고 문제 풀이하면서도 많이 구분했었지만 계속 헷갈린다 그랬죠. 근데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Factive verb는 presupposition, 그 다음에 implicative verb는 entailment. 근데 이거는 외웠는데 이것의 개념을 정확하게 모르면 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근데 특이하게 remember는 양쪽에 다 해당이 되는 그런 동사다라는 거. 시험에 나올 만한데요. 자, presuppose 한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remember가 to 부정사를 취하게 되면 이거는 presuppose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entail 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테스트를 해보면 얘는 달라지기 때문에 얘는 이것이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4번 데이터를 보세요.
4번 데이터는 1B 문장을 니게이트 시키거나 퀘스천한 거죠. 그죠? 자, 그러면 4A번은 Bob didn't remember to take the trash out. 그럼 기억하지 못했다. 기억하지 못했으니까 당연히 take the trash out 하지 못했겠죠? 그러면 거기 그 2번 문장의 그런 그 true가 false가 돼버리죠. 개런티 하지 못한다는 거야. 이렇게 이제 니게이션을 시켜버리면. 그 다음에 B 같은 문장 4B도 did Bob remember to take the trash out? 이것만 봐서는 이 문장이 true라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더 이상 2번의 문장이 사실임을 no longer imply 의미하지 않는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투부정사를 취할 때하고 여기 대절을 취할 때 얘의 특성이 달라지는 거야. 동사의 특성이. 그래서 effective verb로서 이거는 implicative verb로서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presuppose 하는 거고 여기는 entail 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4A implies the negation of 2. B, Bob didn't take the trash out을 사실은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얘를 여기서는 entail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B question에서는 Bob did Bob 이런 이제 문장이 돼서 this suggests that 2 is an entailment of 1B. 그래서 1B에 대해서 2는 entailment 관계에 있다. 자, 블랭크 쳐보세요. entailment. 이걸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Therefore, remember in 1B is 자, 위에서는 1A에서는 effective란 말 썼죠? 요게 클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블랭크를 채울 때는 항상 카운터파트가 존재하고 대응 관계에 주로 이제 오거나 아니면 패러럴리즘, 이 병렬 관계에 놓이게 돼요. 그죠? 그래서 문맥을 정확하게 잘 흐름을 따라가야지만이 이 블랭크를 정확하게 채울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implicative가 된다 이런 얘기죠. 됐죠? 오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아무리 중요해도 뭐 출제자가 출제 안 하면 소용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건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워낙 이제 우리 화형론에서 이 코퍼레이티브 프린시플하고 그 다음에 맥심의 관계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맥심 중에서 퀄리티, 퀀티티, 렐러번스 대신에 뭘 쓴다 그랬죠? 또 relation, 그 다음에 manner. 자, 여기서는 간단해요. 이러한 맥심을 우리는 이제 경률이기 때문에 코퍼레이티브 프린시플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즉 협력 원리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죠? 대화 참여자들이 대화를 잘 이끌어가기 위해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원리라 그랬죠. 그게 이제 협력 원리인데 그러려면은 퀄리티, 퀀티티, 렐러번스, 매너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대화에서는 의도적으로 이러한 맥심을 바이올레이트 한다 그랬죠. 그 바이올레이트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플라우팅이다. 그 플라우팅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숨겨진 화자의 의도가 있다. 그 숨겨진 화자의 의도를 우리는 임플리컬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그 임플리컬처 중에서도 이제 어떤 전략이 있냐면은 이러한 이 플라우팅 할 때 전략이 하나 있는데 그중 전략 중에 하나가 politeness strategy라는 거. 이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politeness strategy. 우리가 indirect speech act에서 또 반드시 연결되는 게 뭐였냐면 공손성이라는 거죠. politeness.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politeness strategy가 이제 작용을 하고 상대방, 그러니까 관련 있는 그 사람의 뭐를 지켜주려고 하냐면 체면을 지켜주려고 해요. 체면을 여기는 infringe, 손상시킨다라는 말 썼는데 손상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플라우팅 하게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우리가 준수를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긴급 상황에서 지금 교통법규를 다 지키고 하면 죽게 돼 있어. 그럼 어떻게 해? 생명을 먼저 살려야 되니까 조금은 어기면서 갈 수가 있는 거죠. 앰뷸런스 같은 경우는 그게 가능하잖아요. 또. 자, 그래서 이 맥심에도 오브저베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플라우팅이 있다는 거예요. 자, 거기도 보면은 A가 이제 물어보죠. 주한이 마케팅 매니저로 이 어떤 자질이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걔는 자질이 없어.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상당히 주한의 그 체면이 손상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뭐를 플라우팅 하냐면,
relevance를 플라우팅해서 관련 없는 다른 이야기를 해줌으로 해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조금 이제 전에 그런 체면을 좀 그래도 손상시키지 않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politeness strategy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선 전략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죠? 자, 또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플라우팅하고 또 뭐가 연결이 된다? 임플리컬처뿐만 아니라 이 politeness하고도 연결이 된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6번 요거는 이제 phonetic constraint 중에서 우리가 많이 풀어봤던 문제이긴 한데 1번 데이터를 보면은 여기는 더블 코다의 컨스트레인트가 존재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핀플, 램플, 랜드, 센트, 링크, 싱크 같은 경우는 가능하지만 너무 빨리 6번으로 왔나요? 자, 근데 B번에 보면은 항상 이제 카노팔트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핌트라는 그러한 이 더블 코다에 무하고 트가 오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출제할 땐 다 확인하고 출제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다 만들어서. 그 다음에 램그 없어요. 이거 찾아보세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램브도. 그리고 실제 이런 단어들을 발음해 보면 이상하게 느껴져요. 그죠?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뭐 나머지 다 마찬가지예요. 자, 2번은 뭐 여기서 중요한 건 아니지만 whip, seat, beak, wipe, light, bike. 여기도 나름대로 컨스트레인트가 있다면 우리가 한번 어떤 컨스트레인트가 있을까요? 여기는 물론 이제 더블 코다가 아니고 싱글 코다가 되겠죠. 그죠? 근데 왜 싱글 코다라고 보느냐면 싱글 코다를 묶어 놓으면 뭐가 돼요? 내추럴 클래스가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내추럴. 그러니까 짐을 읽지 않아도 데이터만 보더라도 여기는 이제 포노텍틱 컨스트레인트인데 어디에 컨스트레인트가 주어져 있느냐를 보면 내추럴 클래스를 묶을 수 있는 그 부분을 찾는 거예요. 만약에 온셋을 보세요. whip, seed 할 때 W, 글라이드하고 스, 프리커티브하고 그 다음에 V, 스탑 사운드하고 막 섞여 있잖아. 이렇게 얘네들 묶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컨스트레인트를 찾아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냥 모든 컨소넌트라고 해야 되나? 뭐 그것도 뭐 가능하죠. 왜냐면 싱글 온셋은 모든 컨소넌트가 다 오니까. 뭐만 빼고 응 사운드는 안 되잖아. 그죠? 응 사운드는 항상 코다에 오는 거니까. 뭐 그런 거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기는 보니까 프, 드, 크, 프, 트, 크 이런 소리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예요? 묶으면 오랄 스탑이잖아. 그러니까 오랄 스탑 앞에는 가만히 보니까 뭐가 오더라? 롱 바울이거나 또는 텐스 바울이 되겠죠. wipe, light, bike 할 때 이중 모음, 그죠? 이럴 때는 뒤에 오랄 스탑이 오는구나. 뭐 그거를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고 그런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3번 데이터가 이제 또 중요한데 1번, 3번을 우리가 이제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saint, won't, mind, grind 돼 있는데 여기도 이제 더블 코다 쪽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느트, 느드 여기는 뭐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엘비올라 다 엘비올라 사운드예요. 자, 그러면 1A 같은 경우는 핀프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제 플레이스적인 측면에서 보면 바일레이비아. 그다음 음프 역시 마찬가지. 랜드는 엘비올라. 센트 같은 경우도 엘비올라는 트드는 스즈르를 무조건 외우라 그랬죠? 자, 엘비올라 이런 걸 자꾸 이제 물어보니까 싱크 같은 경우는 우리 철자 보면 안 된다 그랬어요. 발음교를 봐야 되죠. 그래서 링크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발음교로 봐야 되죠. 싱크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현대 영어에서는 느 사운드가 그 앞에서 응으로 바뀌니까. 그래서 이거는 빌라죠. 호모게닉 사운드구나. articulated in the same place구나. 이런 걸 빨리 캐치를 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여기서 디렉션에 따라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In the data given in the passage, double coders of the 1A and 1A, 3A are possible. 가능하죠, 얘네들은? 그러나 1B, 3B는 however, double coders are not possible. 자, states, phonetic consonant를 각각 이제 기술하라 이런 얘기죠. 자, 금방 다 설명한 대로 기술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근데 이게 서술형으로 이렇게 나온 적은 없어요, 이거는. 예전에 이제 기출 2013년도 이전에 출제가 된 적은 있었는데 이제 그때는 객관식 유형으로
이제 서술형으로 이제 포노로지컬 룰을 웬만한 것들은 이제 그래도 중요한 것들은 다 냈고, 그리고 이미 이 노량진의 강사들이 다 냈어요. 냈기 때문에 그걸 좀 비껴가려면 이 포노텍스 컨스트레인트를 낼 만한데, 글쎄 출제자들이 2주 정도 이렇게 한 달 들어가나요? 2주인가? 들어가서 이런 것까지 다 분석을 해가지고 출제를 할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가 조금 성의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있는데, 우리만 죽는 거야 이제. 공부는 열심히 해놓고 문제는 엉뚱한 데서 내고 이러니까요, 그죠? 자, 그다음에 7번. 이거는 사실 이제 제가 출제했던 거 그대로 출제를 해서 어떻게 뭐 변형 수정이 안 되고, 대신 그래도 중요한 부분이고, 이 스피치 에러를 통해서 포노로지컬 룰을 한번 도출해내는 그런 측면. 다시 말해서 그게 무슨 얘기예요? 스피치 에러도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이 오류라고 하는 건데, 특히 아이들, 어른에서도 많이 나타나지만 아이들의 언어 발달 과정에서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거기에도 뭐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뭐가 존재한다는 거야? 포노로지컬 룰을 기술하라는 것은, 컨디션을 기술하라는 거, 컨스트레인트를 기술하라는 얘기는 규칙성이 존재한다. 규칙성. 규칙을 기술하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 환경에 따라서, 그러니까 신기하게 환경에 따라서 스피치 에러가 일어나는 거야. 이거는 막 아무렇게나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뭐 간혹 걸릴 수는 있지만 이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R 사운드가 1번, 2번, 3번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스피치 에러가 이제 1, 3번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R 사운드를 그대로 발음을 R로 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정상으로 발음할 때도 있고 비정상으로 발음할 때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R 사운드가 사라져요. 그죠? 그럼 그 환경이 뭐냐 이런 얘기지. 그 환경을 이제 기술하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R 사운드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R. 근데 여기서는 R을 이렇게 표시하지 않고 어떻게 했죠? 이거는 이제 엘비올라 R이고, 여기서 표시한 것은 리트로플렉스 R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리트로플렉스라고 하는 용어를 따로 사용하죠. 어플라이드 학자에 따라서는 그렇게 좀 따로 사용하고, 거기다가 이렇게 점을 하나 또 찍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화자에 따라서 또는 이제 다이렉트에 따라서 아예 그냥 R 사운드를 non-rhotic, 발음을 하지 않는 스피커들도 있죠. non-rhotic 스피커라 그래서. 그 다음에 R 사운드를 반드시 발음하는 경우도 있고, R 사운드를 좀 더 굴려서 발음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 보면은 이제 리트로플렉스라 그래서 뒤쪽, 엘비얼 리치 뒤쪽으로 이렇게 훨씬 더 컬링이 돼서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통은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여기는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리트로플렉스 R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여기는 그대로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경우죠. 노 스피치 에러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요게 어떻게 바뀌냐면은 글라이드를, 리퀴드에서 글라이드로 바뀌어요. 근데 얘네들은 이렇게 바뀔 때 보면 성질이 비슷하잖아. 둘 다 어프락시먼트의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죠. 그죠? 상당히 그런 이 매너적인 측면에서 보면 공기의 흐름이 좀 자유로운 경우죠. 그래서 이렇게 비슷하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환경이 어떻게 다르냐? 그거 기술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1번 데이터를 보니까 스피치 에러를 보면은, dear라고 발음해야 되는데, 아이들의 스피치 에러를 보면 dear 하고 R 사운드를 넣자. 물론 얘네들이 non-rhotic 스피커가 아니에요. rhotic 스피커인데 그 발달 과정에서 R 사운드가 탈락이 되는 그런 현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보니까 뭐 간단해. 끝에서 R 사운드가 사라졌네.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단어의 끝이다 그래서 word initial position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는 word initially. word finally.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를 먼저 볼게요. 스피치 에러가 일어나는. 여기는 correct라고 발음해야 되는데 correct 이렇게 W 소리를 발음한다는 거죠. correct. 그러니까 아직은 R 사운드를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는 그러한 조음의 어떤 그 훈련이 좀 덜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왜냐면 근육이라는 것도 계속 사용해야지만 그게 발달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런 스피치 에러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parade를 parade 이렇게 발음한다는 거죠. parrot을 parrot
out 이렇게 발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아동틱하잖아 발음할 때. 우리가 뭐 사랑해요를 따랑해요 이렇게 이제 우리 딸도 일부러 이제 리모컨 하면서 거기 보니까 막 따랑해요 이렇게 이제 그 아이들이 그 발달 단계에서 보면은 정확하게 발음하지 못하는 그런 그 발음들이 몇 개씩 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아들, 딸 이렇게 있는데 별로 그런 현상이 별로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이상하게. 선생님도 딴댕님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 아이들이. 그리고 어른도 좀 이제 아동틱하게 얘기하려면 그렇게 이제 비슷하게 따라하기도 하는데, 근데 그런 과정을 심하게 겪는 아이들이 있고, 또 그거를 별로 겪지 않는 아이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별로 이제 그런 걸 겪진 않았는데, 모르겠어요. 유전자가 뭐 어떻게 된 건지.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뭐라고, 요걸 환경을 이제 그 설정을 해주면 좋을까요? 이거는 이제 맥시멈 온셋 프린시플에 의하면, 이게 이제 그 슬라브 이니셜 이렇게 쓸 수는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게 이제 W 소리가 이제 그 되는, 어쨌든 모음과 모음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시켜 주기 위해서 이것이 탈락이 일어나진 않아요. 대신 비슷한 다른 소리로 같은 어프락시먼트 내에 있는 W 소리를 변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정확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between vowels 정도로 하는 것이, 그러니까 모음과 모음 사이에 끼어 있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더라. 전부 정확하게. 이제 그렇게 이제 기술을 이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앞에 있는 correct 할 때 코 빼고, 그 다음에 wect 하면 이게 뭐가 돼요? 그 슬라브 이니셜이 되죠? 그 다음에 weighed, what 이게 전부 다 슬라브 이니셜이 되는데, 여기서는 워드 단위로 일단 일어나는 현상으로 봐야 되고, final 이니셜이 있다면 더 정확한 것은 medial. 근데 between vowels. 근데 그 medial도 잘못하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모음과 모음 사이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기술을 해주는 게 더 정확합니다. 왜냐면 이건 학자들이 그 연구에서 나름대로 분석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가는 게 좋아요. 물론 환경을 어쨌든 중복적으로 그게 가능은 하지만, 근데 간혹 이제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조음상 봤을 때 모음과 모음 사이에 있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no speech error 같은 경우는 여기는 word 이게 이니셜이네. 그렇죠? 이럴 때는 R 사운드를 생략하지 않습니다. 또는 W로 바꾸진 않아요. 그러니까 첫 음절, 그러니까 첫 단어를 발음할 때는 그래도 R 사운드를 정확하게 발음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측은 해볼 수가 있는 거야. 끝소리에 R 사운드를 내는 것은 아직까지는 그 아이들의 그런 발음 과정에서 좀 힘들구나. 그죠? 중간에 있는 것도 쉽지는 않구나. 그러니까 이제 조금 다른 이제 그 발음으로 대체하는 거죠. 그죠? 좀 더 쉬운 발음으로 대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correct보다는 correct가 훨씬 더 쉽게 발음이 됩니다. 가만히 이렇게 해보면. 그죠? 그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스피치 에러를 통해서 여러분이 좀 많이 좀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고, 교수법에서도 이 스피치 에러 관련된 부분들이 있죠. 그쪽으로도 한번 연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언어의 발달 과정에서 이제 그 액퀴지션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또 하나이기 때문에, 그 니게이션 사용하는 그러한 그 에러 부분들이 있죠. 그죠? 그것도 같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오타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이거를 데이터를 바꾸면서 지문의 그 한 부분을 바꿔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그 1번 데이터의 in과 2번 데이터의 in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1번 데이터의 in은 순수하게 우리가 전치사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 뒤에 오는 명사를 전치사의 목적어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죠. 그죠? 전치사의 목적어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는 무슨 용어를 쓰냐면 이 전치사가 목적어를 취하니까 transitive preposition이다. 그렇죠? 타동사적 전치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은 every weekend가 in의 목적어가 아니죠. 타동사의 목적어가 아니라 요거는 의미적으로 modifier에 해당이 되죠. 명사구이긴 하지만 우리가 폼으로 보면 폼은 명사구지만, 그죠? 기능은 뭐예요? modifier죠. 또는 adjunct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위에는 compliments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이 look in은 의미가 달라지죠. 2번의 look in은 뭐예요? 이거는 phrasal verb예요. look in 해서 그 in을 우리는 particular 보는 거예요. 또는 이제 adverb 부사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러나 여기서는 다 둘 다 뭐로 본 거예요? 같은 폼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통사론에서는 이게 어플라이드에 나와 있는 그런 그 얘인데 어플라이드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뭐와 관련이 있으니까 프로놀리지하고 관련이 있잖아. 1번에 look in 할 때는 in이 weak 폼을 갖게 돼요. reduce 폼이에요. 다시 말해서 펑셔널 워드예요. 펑셔널 워드. 트랜스티브 프레포지션에 해당될 때는 펑셔널 워드고 look in 할 때는 여기에 강세가 주어지죠. 그러면 요거는 그 컨텐츠 워드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제 애드버브로 이제 보기도 하는 거고 이제 기능상 또는 이제 뭐 파티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데이터 해석을 해보면 구석구석을 들여다보았다 이런 뜻이고,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우리가 통사론적인 측면에서 컨스티튜언트 그 테스트 방법에 의하면 다른 거죠. 그것까지 확장을 시켜보면은 in every nook and corner는 앞으로 전지시킬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의문문 만들었을 때 뭐 같이 이제 그 이동이 된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테스트 방법에 의해서 그 차이를 또 구분할 수가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포놀로지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을 또 해본 겁니다. 그래마티컬 펑션적인 측면에서. 자, 2번은 look in은 여기서는 잠깐 들르다, 어디를 잠깐 방문하다 그럴 때 look in이에요. 그래서 they looked in every weekend. 그들은 매 주말마다 어딘가를 들른다 이런 얘기죠. 어딘가는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자, 그렇게 의미 차이도 나는 겁니다. 자, 이해됐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밑에 읽으면 the reduced form occurs only in one.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약하게 발음된다는 거예요. reduced form이라고 하는 것은 look in 하면 좀 더 강하게 발음된다는 거고, whereas 반면에 the underlying proposition is transitive. 반면에가 아니고 거기에서 이 underlying proposition은 transitive가 되는 것이고, 2번에서는 the underlying proposition intransitive가 된다. 왜냐하면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그죠? 목적어가 여기서는 이제 맥락적으로 생각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therefore 따라서 it is generalized 이렇게 일반화시킬 수가 있대요. transitive preposition 즉 1번인 경우죠. transitive preposition have reduced or weak form을 갖게 되고, whereas 반면에 intransitive prepositions have full or strong form을 갖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 이제 그 intransitive preposition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파티클이나 애드벌브에 해당이 되고 앞에 있는 동사와 합쳐져서 프레이즈 벌브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해 보면 좋겠고, 요거는 이제 약간 이제 변형을 한 문제인데 기존에 이제 모의고사로 냈던 문제를 자 explain the difference between 1 and 2. 근데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좀 제약을 줍니다. 이제 디렉션에 이제 포함이 시키는데 referring to the passage above in a specific way. 구체적인 방법으로 기술하라는 건데 패시지를 참고해서. 근데 뭐를 포함해요? including grammatical function and stress assignment. 여기 중요한 게 stress assignment죠. grammatical function도 중요하죠. 왜 grammatical function이 중요하냐면 in 다음에 오는 명사구가 하나는 목적어이고 하나는 수식어이기 때문에 그런 grammatical function의 차이점과 그 다음에 stress assignment라고 하는 것은 전치사 형태적으로는 둘 다 전치사지만 하나는 transitive 하나는 intransitive이기 때문에 뭐하고도 관련이 있다? 스트레스하고도 관련이 있다. 그래서 transitive인 경우는 unstressed, 그 다음에 intransitive인 경우는 stressed. 이 내용을 포함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오케이. 그래서 채점을 받아보시고 싶은 분은 제출을 해주시면 제가 채점을 하고 다음 시간에 이렇게 코멘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강으로 들으신 분들은 뭐 따로 제출하고 이렇게 첨삭을 받거나 그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직접 이 채점 기준표를 보고 채점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그걸 쭉 기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쨌든 뭐 영어학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마 분석할 수 있는 기회는 저하고는 없을 텐데 제가 카페에다가 뭘 올려드릴 거냐면은 종합반에서 여러분이 이제 대부분 이제 이 실전 모의고사를 풀어볼 텐데 그거를 이제 보통 한 10회 정도 이렇게 12회까지 이렇게 풀 겁니다. 분석표를 드릴 테니까 올려놓을 테니까 거기에 자기가 다른 종합반에서 이제 실전 모의고사를 보는 일반 영어, 문학, 교수법, 영어학 다 포함해서 그 다음에 기입형, 서술형 거기에 이제 점수를 해외별로 이제 적고 분석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운 받으셔가지고 일일이 기입을 하시고
우리가 이제 5회 진행하고 6주차에 워크숍 있잖아요. 그럼 그때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뭐 제 거는 뭐 특별히 뭐 거기에 적을 필요는 없고 개별적으로 따로 이렇게 가로 열고 뭐 이렇게 적는 방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른 팀 거를 듣는다 하더라도 갖고 오시면 제가 상담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입형 원서 핵심 정리 문제 오늘 65문항 나갔는데 꼭 풀어보시고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은 특별히 하이라이트 시켜가지고 좀 더 머릿속에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은 출제자나 여러분이나 저나 다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어느 정도는 가늠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만 우리가 딱 골랐다가는 낭패를 볼 수가 있으니까 주변적인 것까지 우리가 이제 다 다루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또 핵심적인 것, 중요한 것들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죠? 중심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주변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변이 있으면 또 뭐가 있어요? 중심이 있는 거예요. 홀로는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서로 도와가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근데 너무 이제 핵심적인 것만 공부하다 보면 길어집니다. 수험 기간이. 네,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또 이렇게 뵙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